택지 취. 집에서 열심히 그리시나요? 자꾸 잊어버려요. 왜냐면 택하면 어떻게 그려야 돼요? 택하니까 택게 이렇게 딱 그려놓으면은 누가 보더라도 잘 그리긴 그렸는데 본인의 양심을 속이는 일이라 그랬죠. 밑에서부터 택하는 순간에 지를 그려야 돼요. 머리가 교차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머리가 정말 좋아집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제 머리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공부하시는 분의 머리가 좋아지니까 반드시 괴를 그려가면서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뜻글자의 기본적인 원리는 자, 우리가 주역 괴상에서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공부를 하시더라도 이게 공부를 오래 또 하지 않고 기존의 그 선입견들, 기존에 공부했던 그 선입관이 워낙 많이들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본인이 머리를 안 열려고 그래요. 막 기존의 고정관념 속에 빠져서 그러다 보니까 무지무지 어렵게 느껴지고 하는데 누차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그냥 사는 일상생활 천지자연의 그냥 이치 따라서 쭉 공부하는 거니까요. 머리를 닫아두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받아들인다라는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마음 열기 쉽지 않죠. 스스로 혼자 하는 공부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참 안 돼요. 그래서 열어놓고 보다 보면은 어느 날 이게 나한테 그대로 이렇게 빨려 들어오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공부를 하시다가 뜻글자는 글자가 나를 보고 빵긋 웃는 모습이 되면은 그거까지 가시면은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뜻글자를 야잔히 그냥 어려운 한문이다 머릿속에 꽉 이게 들어가 있으면은 참 공부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항상 마음을 자기 자신한테 먼저 열어놓으세요. 남한테까지 열어라는 소리 안 해요. 자기 자신조차를 절대로 속이려고 하지 말고 아까 속인다는 게 바로 뭐냐 택지 취해놓고 이거 아예 안 보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그려나가면은 최소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해 나가시면 되고요. 자, 취라라고 할 때 이걸 취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이렇게 표현했죠. 졸이라고 하는 것은 많다라는 뜻인데요. 자, 택할 때 여기서 풀초자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풀은? 풀초자. 이게 풀이 들어가 있는 게 있나요? 어디? 한번 찾아보. 어디? 땅은 흙인데? 물론 땅에서 자라죠. 땅에서 뭐가 자랐어요? 택이? 택은 금인데 물이고 입이고 양이고 아는 범위 내에서 호깨 찾아봐야죠. 호깨. 손목 있죠? 손목은 풀이잖아요. 그죠? 손목은 풀이 되고 그 다음에 모인다라고 할 때 이 졸리라고 하는 거 어디서? 무리들이 모이는 게 무리가 땅이죠. 그렇죠? 음의 무리들 이렇게 모였다. 그래서 취라고 하는 것은 땅 위에 자 이게 뭐가 모이냐면은 그죠? 풀들이 많이 모여 있고 또 풀들은 또 어디에 담겨지냐면 또 연못물 물이 있죠. 그러니까 물 주변에 불도 두루두루 이렇게 풀이 이렇게 자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담겨 있는 모습이 되고 자체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궤로 그냥 읽을 때는 외괴와 내괴로 해서 외괴 먼저 보이는 것보다 택지 하고서는 취라 이렇게 표현했고 그 취에 대해서 공자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취는 취하라 그랬습니다. 모인 것이라. 모였다라고 할 때 요 밑에 있는 글자는 참 무리중자에서 나온 거죠. 무리중자? 갑자기 무리중자의 자 요 내용인데 요 글자는 요즘에 현대 중국어에서는 이렇게 사람인자 3개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하면 전부 다죠. 천지인 삼지에서 삼이라면서 모였다라는 뜻이 되고 그런데 모이는데 뭘 했느냐 하면은 귀자에다가 또자 잡는다라는 뜻입니다. 귀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우리가 모언시청사에서 청하는 것이어야 돼요. 금이죠. 귀 그죠? 금이라는 의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잡는다라고 하는 건 손이 되는 거죠. 팔은 또 뭐가 있나요? 팔. 산이죠? 산께. 이렇게 해서. 왜냐면 팔도 잘 보세요. 위에 하나 이거 붙어 있는 거죠. 위에서 붙어 있고 밑에 음으로 이렇게 흐느적 하는 이 모습들. 그래서 괴상을 보시고 이렇게 모양을 찾으셔야 되고 취는 취하니. 그러니까
취라고 한다. 우리가 보통 취한다라고 할 때. 그래서 취하는 건 뭘 취한다? 듣는 거, 그죠? 상대방들이 말하는 거, 그죠? 입으로 말하는 것을 귀로 듣는다 이 소리입니다. 이 의미를 모르니까 나중에 또 뭐라고 하느냐? 취한다 그랬더니 옛날에 뭘 전쟁이 나가지고서는 뭐야 적군들을 귀를 자른다. 그거 아니라는 소리죠. 이게 글자는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살리는 정치를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만드는 글자예요.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후대에 그런 자꾸 죽이는 걸로 이거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잘 살릴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글자라 그랬습니다. 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온 글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유념할 때 어디서 이렇게 이른바 생하는 도에서 기본적으로 멀어진 해석이다 그러면은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걸 보고 찾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취는 취하니 취는 취하라라고 했고 택지 취계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책으로는 253쪽이고 작은 책자 갖고 계신 분들 그 45번째 괴가 되는 거죠. 그런데 모인다라고 했는데 취는 문안께서 만약에 형통하다 그랬습니다. 괄호치고 형통하다라고 괄호친 이유는 뒤에 그 단전에 취형에 대해서 공자가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이건 연문이다. 연자다. 연문이다. 연자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죠? 그냥 쓸데없이 그냥 들어간 글이다. 이런 의미에서 연문 연자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어쨌든 그거는 나중에 후대 해석하는 학자들의 설명이고 원래 발견된 원전 자체에는 있으니까 그냥 형이라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취는 형통하다. 왜? 모여있기 때문에 두루두루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으면은 우리가 일을 그죠? 많이 형이라라는 것이 원래가 여름의 덕이 되겠죠. 두루두루 무성하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 형하니 그렇게 해서 모였을 때 형통할 때 왕격유묘니 해서 격자는 격자는 빌릴 가짜인데 여기서는 이를 격자 개념으로 씁니다. 이를 격자. 왕이 이르러서 또는 왕이 또는 지극하다라는 지극 개념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왕이 지극한 마음으로 종묘에 계시니 또는 왕이 이르러 종묘에 계시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르르니 이견대인하니. 자, 대인을 봄이 이롭다 그랬습니다. 자, 왕이 정치를 잘하려고 하더라도 나 혼자 힘 가지고는 안 되죠. 나하고 짝이 되는 음양의기 되는 바로 이 중정한 대인을 봄이 이롭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두루두루 이렇게 모여있기 때문에 모여있는 이 무리들의 마음을 그죠?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이 두루두루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정성이 중요하죠. 지극한 정성을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그 정성을 모으는 것이 예전에 어디냐면은 제사죠. 제사 가운데 바로 종묘제사만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면서 지극히 정성스러운 마음을 모은다라는 뜻입니다. 요즘 의미로 해서 제사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거리가 멀 거고 예전 우리 조상들이 지냈던 그 제사라고 하는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주 지극한 마음으로 조상의 음덕을 기리죠. 조상의 음덕을 기리면서 바로 그 자손들의 그 발복을 기원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두루두루 이 백성들이 모인 가운데 이건 백성들이 흩어진 상태에서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백성들은 다 모여 있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일통하기 위한 그 정신을 모으기 위한 정성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함께 도울 바로 중정한 이 대인을 봄이 이로우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니 형통하니 실제적으로 지금 그러한 대인이 있으니까 형통하고 무리 가운데에서 그 중정한 대인이죠. 무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땅주의 가운데가 되니까 그래서 이정하니라 그러면서 혹시라도 높아심에 이렇게 되면 두루두루 다 모이니까 교만한 마음이 생길까봐 어떻게 돼요? 다시 바르게 함이 이롭다라고 하나 더 덧붙인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라의 큰 제사를 지내는 거니까 뭐를 쓰냐면 큰 또 희생을 써야 되겠죠. 대생이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바로 소를 희생으로 쓰는 겁니다. 생이라고 할 때 생은요. 희생. 여기 있고
어디서 보자. 거기 대생이라고 그랬죠? 요게 있죠? 거기서 대생 그랬나요? 대생이니까. 우리가 희생이다라고 할 때 이렇게 씁니다. 보통 이제 희생양 그러면은 원래는 뭘 써야 되는데 소를 써야 되는데 양으로 대신했다 이런 의미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희생양이라는 말은 안 쓰죠. 그냥 희생이라 이렇게 쓰는 거죠. 희생양은 나중에 기독교에서, 이쪽은 주로 이제 유목민족이니까 양만을 가지고 쓰니까 우리가 희생양이라라는 말을 나중에 갖다 쓰는 거고, 우리의 제사는 기본적으로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희는 죽이는 거, 짐승을 죽여서 올리는 것이 되고, 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산짐승이 되는 거죠. 산짐승으로서 원래 이제 소 같은 경우는 뿔이 이렇게 멋지게 나오고, 주나라 때는 이제 주로 이제 붉은 색깔을 숭상하니까 자 이제 붉은 소를 쓰는데요. 소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소는 반드시 또 뭐가 들어가요? 돼지하고 양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생이라라고 쓴 것은 바로 소를 쓴다 이 소리입니다. 반드시 소를 써서. 그러니까 나라의 제사이기 때문에 대생을 쓰는 것이 그죠? 길하니. 그러니까 큰 제사는 큰 제사에 맞게 쓴다. 더더욱이 왜냐하면은 취다 그러면은 국가의 부도 굉장히 커졌죠. 나라의 부도 큰데 겨우 기껏 뭐 양 하나로 이렇게 대신한다. 이를테면 우리 맹자에서 뭐 이양여구라는 것이 있었죠. 제 나라 임금이 말이야 저 뭐 흔종이 예를 하는데 소를 가지고 잡아야 그 두루두루 널리 나중에 제사 고기도 나눌 수가 있는데 기껏 불쌍하다 그래서 양 하나를 썼더니 어떻게 소문났다고요? 저런 째찌한 인간 같으니라고 이렇게 소문난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큰 제사에는 째찌하게 굴지 말아라 이 소리입니다. 그죠? 나라의 통치자가 크게 그저 큰 제사로 큰 잔치를 벌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음식도 많아야 돼요. 그래서 대생이 길하니, 대생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역시 뭐도 있는 거예요? 희도 있는 거죠. 죽인 짐승 고기도 있는 것이 되고, 길하니 이유유왕하니라. 그래서 두루 백성들의 뜻을 모아서 정성까지를 다 모았으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뚫고 갈 수 있는 거죠. 가는 바를 둠이 이롭다라고 했으니까, 이를테면은 문왕 같은 경우 아니면 뭐 탕임금 같은 경우가 제후이기는 했지만은 어때요? 모든 민심이 그 제후한테는 모였죠. 그러니까 탕임금 같은 경우 하나라에 거를 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문왕 뒤를 이었던 무왕 같은 경우가 은나라 폭군 줄을 치고 나중에 천자에 오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바로 민심을 모으는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미 덕치를 통해서 민심을 모았고, 마지막 출정하기에 앞서서 이른바 종묘의 제사 지내는 모습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단전에 공자가 표현하신 말이 단할 취는 취하니 모민이라고 그랬죠. 모았으니. 모았는데 모인 그 백성들의 모습을 봤더니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 취이 모였죠. 취. 이로써 사람들이 다 모인 것이 바깥으로 어떻게 뭘로 나타났어요? 기쁨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취열이라 이렇게 돼 있죠. 모인 사람들이 억지로 강제 동원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다 이런 말에서 무왕의 깃발 아래 아니면은 뭐 탕림금의 깃발 아래 모였는데 취한이 순이 모였는데 이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땅 되니까 순종하는 거죠. 순한 거 그죠? 지극히 그 왕에게 순종하면서 기뻐하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순종하면서 기뻐하니. 그러니까 그걸 보고 윗사람도 역시 기뻐하고, 그 다음에 강중이응이라, 자 군주인 구호의 임금이 강으로서 가운데 했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무리들의 그 지도자가 되는 이 현인이 되겠죠. 이 사람과 같이 이렇게 해서 응함이라 그러므로 취하니. 그래서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머리 숫자만 모으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다들 그 구호의 임금의 뜻에 따라서 그 임금이 하는 그 지도 노선에 따라서 다들 순종하면서 기뻐하였으니, 그래서 이것이 모인 것이니라. 왕격 유묘라고 하는 말은 다시 한번 그 공자가 표현하는 왕격 유묘는 뭐다? 치효 형야요라고 했죠. 향야요. 치효 효향이라 그랬습니다. 효향이라라는 말은 효성스러운 제사죠. 효성스럽게 제사를 드리는 거죠. 효성스럽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르렀으니니까, 다시 말해서 이를테면 문왕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 아버지인 왕계, 그 다음에 나중에 무왕 같은 경우는 아버지인 문왕, 그죠? 그 다음에
위로에는 아버지인 문왕, 그 다음에 이런 왕계 할아버지인 고공담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선조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뭐라고 한다? 효향이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효향을 드리기 위해서 이를 얻고, 그 다음에 이견대인 형이라라고 하는 것은, 대인을 봄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취정야일세요. 자, 모였는데 그저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발음으로써 하였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내가 훌륭한 정치를 한다. 그러니까 저 제야에 있던 누구들이 다 온 거예요. 제야에 있던 강태공까지, 그죠? 강태공까지 두루 다 모여서 나중에 출정하기에 앞서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그래서 이견대인 형은 취정야일세요. 그 다음에 용대생 길 이유 유왕은, 그래서 희생을 써서 길하고, 그 다음에 가는 바를 둠이 이롭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순천명야니, 하늘이 나에게 준 바로 천명을 따르는 것이라. 그러니까 무왕 같은 경우는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은나라를 치러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탕임금 같은 게 역시 하나라의 거를 치러 가는 것이고, 그래서 하늘이 나에게 명한 것이 지금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라는 것이라 라는 의미에서 천명에 순하는 것이니, 관기소취 천지만물지정을 가견이리라. 그 모인 바를 보고, 그 모인 바다라고 하는 것은 어거지로 강제동원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덕에 모인 거죠. 그 덕에 모였기 때문에 천지만물의 정, 두루 온 천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얘기게 되겠죠. 굳이 사람이라 칭하지 않고 그냥 천지만물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으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문왕이 그 유료옥에서 나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천하의 3분지 2 제후들이 모였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러 가지 않았다가 그래 죽고, 그 아들인 무왕이 첫 번째 3년 만인가요? 치러 갔다가 이때도 아직 때가 아니다 싶어서 회군을 하고 다시 왕 13년 만에 그 은나라를 바로 정벌했던 상황입니다. 문왕이 쓰실 때는 앞에서 이제 탕임금의 예를 들으셨을 거고, 후대에 우리가 이거 해석할 때는 이제 무왕까지를 넓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체 내용에 대해서 공자가 전체 괴상을 보고 바로 택상어지라 그랬죠. 연못이 땅보다도 위에 있다 이렇게 되겠죠. 택상어지. 그래서 이제 주역 가지고 이렇게 자꾸 공부하다 보면 문장 뜻이 정확하게 다 들어옵니다. 연못이 땅보다도 위에 있음이 취니. 그럼 군자는 이거를 보고서 뭐냐? 두루두루 다 모여 있죠. 다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항상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는 뭐 해야 돼요? 나라 방비 잘해야 되는 거죠. 지금의 백성들이 다 모였다. 나라가 융성하다. 이렇게 해서 놓는 것이 아니라 제융기라 그랬습니다. 융기 그러는 것은 군사 무기가 되는 거죠. 군사 무기를 제라는 거니까 잰다. 제라는 게 뭐예요? 없애버려요? 소재한다 뜻입니다. 융기를 항상 잘 갈고 닦고, 그 다음에 개부른이라. 예측하지 못한 외세의 침입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성을 모두어서 항상 위정자로서 방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한 거죠. 그런데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이지 않은 상태에서 춘추 전국 시대에는, 그 다음에 요순과 3대 3왕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어떻게 돼요? 백성들을 강제 동원해가지고 전쟁으로 해서 정복 전쟁들을 벌이죠.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따를 때, 그러면서 항상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러한 그 침략에 대해서 경계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치는 침략 전쟁이 아닌 방어 전쟁, 이것을 더 중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 전제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기쁘게 따를 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강조한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다시 203쪽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 아랫줄입니다. 취상자는, 그래서 모였기 때문에 모여서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상이라라는 건 위로 올라가는 거. 모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점차 단계를 높여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 승이라 이르니라. 그러므로 그 다음번에 수지승. 그래서 지풍 승괴로서 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승이라라고 하는 거. 모였으니까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고 하면 뭐 재물도 쌓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라의 뭐 국력도 신장되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뭐라냐? 지풍승이라. 바람이 이렇게 돼 있고 바람이 땅 아래로 이렇게 부는 상이 되는 거죠. 땅 아래로. 원래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아래인데 그 아래에 있는 데까지 바람이 불어서 백성들을 이렇게 흥기시켜서 올라가는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승이라고 하는 그 밑에 보면 쌍우후시왈 택천 쾌괴와 그 다음에 천풍 국괴 이후로 그 다음에 손괴 택괴 손괴 택괴 손괴가 자 여기는 택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천풍 국괴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택괴와 손괴 이후 그죠? 택괴와 손괴가 누구를 만나서 땅을 만나서 그죠? 땅을 만나서 하나는 뭐가 되고 택지 취괴가 되고 하나는 지풍 승괴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취괴와 그 다음에 승괴를 이루었으니 이거는 또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인사적으로 보면은 역위 모지임 이녀애라 어머니가 두 딸에게 그죠 다가온 것 가까이 한 것이라 딸에게 임한 것이 되느니라 곤체 지어 차야라. 그래서 이제 곤체는 여기서 딱 끝났다. 다시 말해서 나머지는 이제 자식들끼리 알아서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앞에서 하늘괴가 이거에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었나요? 어디에 천풍국괴 그 아래 해석에 있던가요? 천풍국괴 202쪽 202쪽에 그 아래에서도 그 얘기 한번 했었죠. 손괴와 이괴 이후에 택괴와 손괴가 건괴를 만나서 택천 쾌괴와 천풍국괴를 이루었으니 아버지가 두 딸에게 임한 것이 되느니라. 건체는 여기에서 그쳤다. 그 다음에 곤체는 지금 지풍승괴에서 그쳤다. 나머지는 이제 그 자식들 괴로에서 이제 육자끼리 이렇게 만남이 되겠죠. 자, 지풍승괴에 가면은 46번째 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책으로는 253쪽이고 보면은 승은 원형하니 그죠? 크게 형통하니 올라갔으니까죠. 쭉 계속 올라가는 거니까 크게 형통하니 역시 오르는데 혼자 하면 아니 되고 뭐가 돼요? 대인을 보미롭다라는 거죠. 나는 힘이 약한 그 군주가 되고 그러니까 강한 군주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역시 이견대인이라라는 말 주역에서 용견대인 대인을 씀에 대인을 보는데 자 우리가 이제 계속 올라가려면 밑에 있는 이런 강건한 대인의 힘이 아니면 안 되죠. 그래서 등용을 하는데 그러한 대인을 보았는데 물휼코 남정하면 길하리라 그랬습니다. 근심치 말고 남쪽으로 정벌하러 가면이 되는 거죠. 남쪽으로 치러 가면 길하리라 라고 표현했는데 자 이것은 문왕보다도 문왕이 이거 쓴 거니까 앞서서 은나라 때 얘기가 되겠죠. 은나라 때 뭐 이를테면 탕림금이 뭐가 되던가요? 탕림금이 동쪽으로 정벌을 하러 갔더니 서쪽 사람들이 왜 나를 뒤에 하는고 했고 그죠? 남쪽으로 치러 갔더니 북쪽 사람들이 왜 나를 뒤에 하는고 해가면서 원망하더라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남쪽이라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요 대인을 가지고 그죠? 요 대인을 가지고 이를테면 하나라의 그러니까 남쪽이면 서남방이 되겠죠? 서남방으로 바로 치러 간다 이런 뜻입니다. 남정하면은 길하리라 표현했고 다시 말해서 이 승에서 남정 개념은 이미 앞에서 택지 취계에 모인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미 백성들의 뜻이 모아졌고 그래서 이제 그 점차 구군이 이렇게 올라갈 때 요즘 말로 표현하면 구군 상승기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는 구군이 잘 날로 지금 떨어지는 상태네요. 자, 단활 유이시승하여 유가 때로서 올라가서 유가 때로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지풍승괴에 바로 유고가 임금이 되어서 이렇게 되겠죠. 유고가 임금이 되었고
그 다음에 손이 순하고 밑에는 바람 뀌니까 공순하면서 그 다음에 그 뜻을 그죠 백성들의 뜻을 따르거나 천명을 따르거나 하는 그 순함이 있고 그래서 손이 순하고 공순하면서 순종하고 강중이 응이라 바로 구이에 강한 그 강하면서 중정 그죠 정중한 그죠 중용의 도를 갖추고 있는 현인이 바로 유고의 임금을 잘 따르는 상이 되겠죠. 그래서 좀 유약하기는 하지만은 바로 구이와 같은 그러한 신하가 있기 때문에 이로써 형통하니라 그랬습니다. 시 대형이니라 원형이라 라는 말을 공자가 대형이라 크게 형통하다 이렇게 해석한 거죠. 용견 대인 물흐른 그래서 등용을 하는데 대인을 보고 그 다음에 근심치 말고 저 사람이 과연 날 도와줄지 아니할지 이런 거가 되는 거죠. 그러지 말고 그러지 않는 것은 바로 그러한 군자를 쓰는 것은 나라의 경사요라는 거죠. 유경야에 그래서 경사가 있고 남정길이라라고 하는 것은 지행야라 뜻이 행해짐이라 하는데 이 뜻은 무슨 뜻이에요? 천하의 도를 펴는 거죠. 성인의 도를 펴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그 땅을 정벌하는 것이 아니라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해서 옛날 바로 성인의 의민정치를 행하는 것이다 라는 지행입니다. 군자의 지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벼슬자리에 나아가서 성인의 도를 펴는 것이지 누구처럼 대통령 권력 잡았다고 해서 그냥 이건 내 온통 내 저 국고의 재물이 내 재물이라고 생각하면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군자의 지행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도를 펴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상활 거기 좋은 내용인데 지중생목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는 특별하게 해석을 했죠. 땅 속에서 생목 나무가 자라 나온다 그랬죠. 자 이건 손목이 되니까 손목이 여기를 뚫고서는 좀 이렇게 나오는 승이라고 하는 거죠. 원래 승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승이냐면은 대박승이죠. 승이 kop작자에다가 한 줌, 그죠? 손에 한 줌에다가 열자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한 홉이 10개가 돼야 승이 되는 거죠. 홉자. 요게 10개가 되면은 또 뭐가 돼요? 두가 되죠. 두라고 하는 것도 10개, 이것이 그죠? 요게 합쳐진 것이 바로 한말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승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 줌, 한 줌, 한 줌, 한 줌 모인 것이 쌓여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으로. 그래서 지중생목이니까 땅 속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조금씩 자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승이니 자 군자이하여 사람들은 근데 잔뜩 모인 곳만 보고 이미 저 높은 자리 간 것만 보이죠. 그것이 아니라 순덕하여 군자에 올라감이라고 하는 것 군자에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덕에 순종하여 그러니까 덕을 따라서 이게 되는 거죠. 덕을 따라서 내가 덕을 따르면서 옛날 성인의 도를 따르면서 적소히 고대하니라 그랬습니다. 조금씩 쌓아서 높고 커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적소성대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적소히 고대죠. 자, 모든 것은 조금씩 쌓는 거죠. 적소성대. 조금씩 쌓아서 큼을 이루는데 과정은 사람들이 잘 안 보려고 그래요. 왜?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도 그렇죠. 이 공부를 해서 내가 뭐 좀 조금 아는 체 한다 그러면 최소한 10년은 정말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대학까지 과정 다 마쳤다고 해봅시다. 몇 년 공부한 거죠? 초등학교 6년, 저 중고등학교 6년, 12년, 16년 해놓고도 뭐 알아요? 그런데 이제 생전 공부도 안 한 공부를 가지고 나는 한문 좀 정말 그거 많아요. 한문 좀 안다 그러면서 되게들 아는 채들 정말 많이 해서 하나님은 저거 아는 채 나도 지금 모르는 게 더 많은데 그래서 이게 공부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이 이 공부는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지난한 공부 계속 하셔야 돼요. 그동안에 왜 우리가 아까 선입견이라 그랬죠. 이 들어온 기본적인 선입견도 좀 바꾸셔야 선입견도 바꾸라는 소리 안 합니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 공부를 하려면 뭐부터 바로 세워야 된다 그랬어요? 동서남북 잡는 것부터 바로 이렇게 세워놓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유학경전을 봐야 되는데 어디든지 간에 그냥 이거 가지고 보죠. 이거 가지고 보니까 이거 얘기가 안 돼. 헷갈리고 그냥 이것만 바르게 우리 방식대로 이것만 딱 세워놓으면 무지무지 쉬워지는데 이거 보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바뀐 줄 알죠? 아직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여기 없죠? 이거 안 바뀌어. 그냥 동서남북은 여전히 동서남북에 다만 유목민족들은 그죠? 애초에 유목생활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은 오랜 동안이 뭐냐 유목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점으로 해서 북두칠성을 기본으로 해서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방향 교제를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북극성 볼 일이 별로 없어요. 이건 이제 저 위정자들 가운데 백성들 농사 잘 지으라고 저 별자리 보는 사람들 외에는 별자리 볼 일 별일 없어요. 그죠? 우리는 잠자야죠. 낮에는 일했으니까. 그 우리는 뭐 하고 중정 아침에 해 뜨면 일어나고 해하다 보면 나중에 해가 들어가면 나도 집으로 들어가서 쉬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다? 해하고 놀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음력을 쓰니까 뭐 하고 논다? 달하고 노는 줄 알아요. 음력은 그냥 편의상 갖다 쓰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분별을 여전히 잘 못하세요. 이게 영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미 어렸을 때부터 선입견을 하도 많이 줘서 왜? 더더욱이 뭐냐? 음력은 뭐다? 음력은 뭐다? 이거 나쁜 걸로 보죠. 맞지 않는 거. 아 진짜 음력은 나쁜 걸로 봐요. 사람들이 지금도. 그러니 이것을 다 내려놔야 되는데 못 내려놔요. 왜? 내려놓으면 뭐 할까 봐. 내가 가진 거 그동안 다 잃을까 봐. 잃을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래요. 그래서 이걸 딱 내려놓는 순간에 이게 보이는데 정말들 못 내려놓으십니다. 오늘 1년 내내 강의를 했는데 선생님 지금 얘기하는 게 전부 다 양력인 줄 알았대요. 분명히 앞에서 전제하고 이거는 철저하게 음력에 근거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하는데도 그래요. 그래서 참 공부는 정말 그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의외로 쉽지 않다라는 게 자기 마음을 닫아놔서 그래요. 마음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기존에 내가 아는 거 그냥 내려놓는다 생각해야 되는데 그 내려놓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데 절대로 큰일 안 납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선입견 배제하고 공부를 좀 하시고요. 그래서 그래야 내 거를 좀 제대로 들어봅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 참 지지리도 고생했다. 왜 고생했는지 이거 보시면 알 겁니다. 왜? 그분들 일제 거치고 그죠? 저기 뭐죠? 전쟁 거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산업 뭐 이렇게 일으킨다 해서 무지 고생하신 분들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여기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공로를 생각한다면 그분들이 살았던 그 문화 배척할 일도 아니고 더럽다고 지저분하다고 버릴 일들 아닙니다. 그냥 진솔한 마음으로 어떻게 사셨는지 하고 보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미 저 올라간 자리만 봅니다. 내가 조금씩 쌓아서 이룰 생각을 안 해요. 금방 뭐 할 것처럼. 1년이면 뭐 할 것처럼 3년이면 뭐 할 것처럼 하는데요. 겨우 맛보는 상태입니다. 공부는 깊이 들어갈수록 모르는 게 더 많죠. 정말 이 조금 할 때는요. 정말 다 아는 것 같아서 되게 잘난 체도 하는데 공부가 쌓이면 뭐예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아요. 그죠? 내가 천하에 아는 거라고는 요만큼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을 가져야만이 적수성대라는 말을 아마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그 밑에 보세요. 승이 불리면 그런데 올라가는데 그치지 아니하면 어디까지 올라가려고 그래요? 바벨탑 쌓아가지고 저 하늘까지 올라 그러죠. 그러다가 하느님한테 볼 받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데 그치지 아니하면 틀림없이 어떻게 된다? 고뇌지느니라. 항상 그러니까 권력자들 대통령 권력 제일 높은 데 올라가면은 그 자리가 영원할 것 같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년 단임제다 나중에 뭐 권력 말기쯤 되면 벌써 끝나나 해서 막 정신없이 움켜쥐죠. 그러다 보니까 권력 말기에 꼭 사고들이 어마어마하게 터집니다. 왜? 그동안 보다 못해가지고 너 정말 그럴래? 하고서는 내부자들 폭로가 이어지잖아요. 그죠? 저 비리들은 내부자 폭로가 없으면은 밖에서 알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런 것 같은데 간만 있는 건데 확실하게 잡을 때니까 해서 계속 올라가고 계속 움켜쥐려고 하다 보면 틀림없이 고뇌진다라고 했는데 고뇌지는 게 어느 정도로 고뇌지느냐? 이게 되는 거죠. 택수곤입니다. 자, 연못머리. 저 윗사람은 참 윤택하죠? 윤택한 줄 알았더니 그 속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밑으로 몽땅 빠져버린 상태입니다. 그것이 곤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곤해 보면은 무슨 목이냐? 손목이 있죠? 손목이, 그죠? 손목이 어떻게 돼요? 빙글빙글 다 둘러싸여 있죠? 손목이 완전히 에워싸인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곤하다라는 표현인데요.
이제 이 고나다라는 바로 이 글자를 보고서도 우리 그 조경도에서도 나오죠. 우리나라는 마당에 기본적으로 뭐를 안 한다? 집이 있고 다 이 마당에다가는 절대로 큰 나무 안 심죠. 이 글자는 그냥 갖다 붙이네.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고뇌지죠, 집안이. 왜? 우리는 여름은 길고 겨울도 길고 그런데 여름에는 비가 오고 겨울에는 춥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해가 이렇게 남중하는데 겨울에는 어떻게 돼요?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햇빛도 많이 받아야 되고 여름에는 햇빛을 최대한 차단해야 되고 또 장마가 지면은 또 물기도 빨리빨리 말려야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흙집이고 나무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집을 짓다 보니까 마당은 어떻게 한다? 횡댕그레하게 놔둬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정원은 어디로 간다? 뒤에 후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후원 개념입니다. 후원 개념이 되고 그 다음에 앞에 때는 담을 두른다 하더라도 어떻게 한다? 울 밑에선 봉선화야 정도만 이렇게 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당은 그냥 두어둡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서구 이 조경 방식이 들어오면서 큰 집들이 있죠. 부잣집들. 어떻게 하던가요? 저 푸른 초원을 여기다 딱 하죠. 잔디도 심어놓고 별로 사람들 안 좋을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여름날 습병도 많이 걸린다 그랬죠. 그 다음에 나무를 여기다 크게 하면 집을 가립니다. 그래서 집이 어두워지고 그늘지고 습기 찹니다. 습기 차는 사람한테 가장 안 좋아요. 가끔가다 특히 저 양수리 같은 데다 멋진 집 짓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잖아도 양수리 물가인데 거기다 또 잔디도 깔고요. 또 나무도 이렇게 심고 해서 저 집분들 정말 건강하실까? 아마 주로 병원에 왔다 갔다 하실 겁니다. 10중 8구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맞죠?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자 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참 윤택한 줄 알았더니 요거에 빠져 있어요. 물은 이미 다 밑으로 빠진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만 몰라요. 이미 난 참 공공하겠구나라고 하는 거는 이것이 바로 곤인데 택수 곤이니 뭐라고 표현했냐면 곤은 그래서 올라가면 반드시 고난이라 그러므로 수지 곤하고 자 곤기 한번 봅시다. 47번째가 되고 여러분들 책으로는 254쪽 자 곤은 형통하고 형코 정하니 형통하고 바르니 대인이라 그런데 형통하고 이 지극히 곤궁한 가운데서도 형통하고 바른 것은 누구뿐이냐면 대인뿐이 없다 이 표현입니다. 그죠? 대인이다. 그 대인이 어떤 대인일까요? 이 대인은 자 구호 대인이 있겠죠. 구호 대인이 있고 여기 대인은 이렇게 험난한 가운데 빠지더라도 밝은 데 걸려 있는 거죠. 빠지더라도 이렇게 걸립니다. 내가 강건 중정한 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곤에 대해서 공자가 논어에서 하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논어에서가 아니라 제자들이 논어의 공자의 말씀을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 그 진체질량의 시기에 공자가 막 제자들이 먹지도 못하고 그죠? 이 전쟁 와중에 그 국경선 근처에서 일주일 동안 헤맸죠. 거의 초겨울입니다. 헤매는 와중에 먹지도 못하고 병나고 하니까 자로가 이 선생님한테 와서 따졌죠. 얼굴 막 울그락불그락 선생님 군자가 정말 이래도 됩니까? 그러죠. 왜? 우리가 공부하고 말이야 어디에 조금만 가면은 벼슬자리 뭐 대부벼슬 앉아서 그냥 호의호식할 텐데 우리가 이렇게 거지처럼 이렇게 궁해도 됩니까? 라고 뭐라고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공자가? 군자는 진실로 궁하다. 군자 고궁이라. 진실로, 군자는 진실로 궁하다 이 표현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 불의한 방법으로, 그죠? 불의한 방법으로 공연히 남이 뭐예요? 후원금이나 받고 남의 그 재산이나 강탈하는 짓은 결코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군자는 진실로 궁하다 그랬습니다. 바로 여기서 나온 말씀이에요. 곤한데 일반 소인배 같으면 아이고 어쩌나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그러나 형통하고 바르니 바로 대인이라 이러한 사람은 오직 대인만이 이러하니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길하고 허물이 없으니 그러나 유언이면 불신하리라. 그러나 말이 있으면은 그죠? 말이 있다. 그런데 대인인 줄 알았더니 나라의 정치를 잘하고 계시는 줄 알았더니 그만 개인의 사근고로 이걸 이용하더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무슨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 대인이라라고 일컬었던 사람이 아 저건 대인이 아니라 소인이었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자, 이 대인이라라고 하는 것은 어디 진실로 궁하더라도 그저 진실로 궁하다. 어려우면은 어려운 대로 내가 그 자리에 나아가더라도 뭘 행한다? 뜻을 행하는 거죠. 지행이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덕을 그 행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공자께서 단활 곤은 강 없냐니 곤이라고 하는 것은 강이 가려졌다라고 하나요? 강이 가려졌으니 험이 열하여 강이 가려졌다. 강이 누구한테 가려진 거예요? 강이 음에게 위로는 음에게 가려져 있죠. 밑에 있는 양이 또 역시 위에는 음에게 가려진 상입니다. 그래서 강이 음에게 가려져서 밝게 빛나지를 못하고 여기는 어두워지고 그죠? 이거는 지금 선역으로 해서 이렇게 기울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강이 가려졌으니 다시 말해서 구호 같은 경우는 상육에 가려지고 구이 같은 경우는 육삼에 가려진 겁니다. 험이 열하여 그래서 험이다라고 하는 것은 밑에가 물개가 되니까 험이죠. 험한데 그런데 이로써 오히려 기쁘다라는 겁니다. 내가 비록 아무리 험한 가운데 놓이더라도 뭐예요? 성인의 도를 붙잡고 있는 거죠. 이를테면은 누구냐면 탕림금에게 발탁됐던 누구죠? 이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직 뭐였었죠? 그 전에 뭐 하고 있었었죠? 이윤이 저 유신씨라고 하는 사람의 그 집에서 노비 역할을 했죠. 농사 지으면서 항상 뭐냐면 옛날에 요순의 도를 노래했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어쨌든 계속 이제 옛날 성인의 도를 계속 공부하니까 세상에 있는 소문이 나. 야, 그 사람 참 현인이더라. 그러니까 탕림금이 두루두루 어진 인재를 발탁하려고 보니까 아, 비록 저 농부 역할을 그저 노비 역할을 하는데 이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패백을 보내죠. 패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물을 하면서 초청한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나 첫 번째 거절했죠. 아이고 저자 뭐 이름 내기 위해서 해주는 사람 많으니까 옛날에 우리 김영삼 대통령 사방팔방으로 뭐 많이 보냈어요? 멸치. 멸치 이리저리 다 보내죠. 그래서 만큼 대한민국에서 뭐 좀 논다는 사람 치고 멸치 안 먹어본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례적으로 보내는 것이겠지 하고 안 갔죠. 두 번째 보내죠. 그러니까 아 이게 보통 일반인이 보내는 것과 또 다르구나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그 부름에 응해서 갔죠. 그런 사람. 그 다음에 또 하나 누가 있었냐면은 어디죠? 저 부암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판축공, 석판 돌떼기 공사했던 그 인부였던 누가? 부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은나라 중기 때 무정임금에게 발탁된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비록 험한 가운데서, 그죠? 어렵게 생활을 하지만은 항상 뭐다? 성인의 도가, 그죠? 도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항상 기쁘다 이겁니다. 그게 험이 열입니다. 그래서 군자는 비록 그저 지극히 곤궁하지만은 진실로 궁하지만은 아무리 고난 속에 있더라도 뭐를 잃지 않는다? 도를 잃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도를 잃지 않기 때문에 바로 험이 열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험이 열하여 어떻게 냐 곤이 부실 기소 형하니 곤궁하더라도 그 형통한 말을 잃지 아니하니 다시 말해서 군자의 도를 잃지 아니 기요 군자 호인저 그 오직 군자로구나 그 오직 군자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정대인 길은 그래서 바르니 군자의 길함이라라고 하는 것은 강중야요. 여기서 강중야라고 하는 것은 특히도 밑에 험한 가운데서도 그저 가운데 중을 잃지 않고 그 다음에 비록 음에 가렸지만 저 위에 있는 높은 임금이라 하더라도 중을 잃지 않고 그래서 강중야 강으로서 가운데 있기 때문이고 불언 유언불씨는 자 말이 있음에 믿지 않다 그러니까 믿지 않나 말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수군수군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구내 국냐라 이것은 그저 오래 입을 숭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른다 이런 데 입에 올라서 이에 궁함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게 되면은 이미 이 사람은 자 사특한 대로 빠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는 군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믿음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고요. 자, 그리고 일반 군자라면은 자, 상활 전체적인 상을 보자니까 택무수곤이라 그랬죠. 연못에 물이 없는 것이 곤이니. 그럼 아무것도 살 수가 없죠. 물속에 살던 물고기, 그 다음에 수생식물들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옆에 있던 것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군자 이하여, 군자는 이로써 치명수지 하나니라. 군자는 명을 이루어서, 명을 이루고, 그 다음에 뜻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늘이 나에게 부여해준 그 명을 이룬다. 그래서, 자, 결국, 이때 군자라라고 할 때는 어떤 군자냐면, 내가 위정자로서 이를테면은 조선왕조의 마지막 그 대신이라. 그런데 저 오족들이 나라를 팔아먹었더라.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들은 이거 뭐 도망가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왜 녹을 먹는 사람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 목숨을 다 걸고라도 나라를 지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 총칼을 들건 뭘 하든지 간에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싸워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그 상황이 안 된다 그러면 일부 어떤 분들은 또 자결하기도 했죠. 민영환 이런 분들 자결하기도 하고, 안 그러면 또 어떻게 내 의병이라도 일으켜가지고 맞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치명수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을 다하여서, 치명이다라는 것은 내 목숨을 다하여서, 수지, 바로 그 앞에 위에서 지행이라는 것이 나왔죠. 뜻을 행한다. 다시 말해서 군자의 도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나라가 무너진다, 녹을 받는 사람들은 그죠? 이게 무너지니까 벼슬자리 없네, 그냥 고향 땅이나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국가의 녹을 받은 그만큼의 자기 역할을 목숨을 걸고라도 다 해야 된다라는 것이 치명수지입니다. 이를테면 우리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요 예에 포함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치명수지다라고 하고, 우리가 논어에서 나오는 뭐에 해당되냐면은, 자, 인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 한다? 살신이 성인이라라는 말이, 살신성인. 내 몸을 죽여서라도 바로 인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이 있죠. 맹자도 그랬죠.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건 없지만은, 그러나 그죠? 목숨이 가장 중요하지만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군자의 뭐예요? 그 뜻이 되는 것, 자기 뜻을 지키는 것. 바로 군자의 인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맹자가 이걸 가지고 뭐라고 표현했는데, 어쨌든 논어에 나오는 살신성인이 바로 택수 곤괴의 상황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고요. 자, 그 다음에 수지곤이라. 그런데 다시 203쪽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이 고나다 보면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되겠죠. 지금 나라가 대단히 어려워지니까 백성들이 처음에는 지지도 한참 보내줬는데, 국민들이 지지를 많이 보내줬는데 저럴 줄을 몰랐더라. 그럼 어떻게 돼요? 지지 전부 다 처리하죠. 처리하고 다시 하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곤이라라고 하는 거, 곤호상자는 자, 위에서 고난 자는 필반하라. 위에서 두루두루게 틀림없이 밑으로 다시 내려온다. 그래서 돌이킨다 그랬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다시 돌이키느니라. 그러므로 수지정, 그래서 수풍정계로 받았다라고 했는데요. 그 곤이라 그랬으니까 물이 다 말랐죠. 물 말랐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고, 그죠? 그래서 그래서 우물 파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고난 것은, 이 고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어렵게 살다는 거잖아요. 그죠? 백성들이 지극히 지금 험한 가운데 이렇게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걸 수풍정괴라라는 건데요. 수풍정괴. 자, 이건 곤이죠. 고나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이미 어려워진 것이 되고, 무슨 얘기냐면은 살림살이가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국가 경제가 파탄났다라는 거죠. 국가 경제의 파탄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로 표현하자면 뭐가 없어진 거예요? 자, 은나라 같은 경우에 정전법이 되는 조법이죠. 조법 체계가 무너진 겁니다. 조법 체계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지육림에 빠져가지고 계속 백성들한테 세금을 더 거두다 보니까 백성들이 그래요. 세금 거두고 그 다음에 계속 군역에 이렇게 동원되고 하니까 백성들이 땅을 버리고 다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요거를 바로 세우려면은, 그러니까
고뇌진 국가 경제를 바로 세우려면 어떻게 돼요? 다시 정전법을 실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수풍정괴입니다. 그래서 정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자면 목마른 놈이, 그죠? 목마른 놈이 우물 파는 것인데 그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우물이 아니라 바로 정전법의 도를 회복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괴를 보면은요, 정은 뭐라고 돼 있느냐? 문안께서 개읍포대 불개정이니. 자, 읍은 고치는데 정은 고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물 못 고쳐요? 그래서 여기는 우물의 개념이 아니라 정전법이라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옛날에 모든 도읍지가 모든 나라의 구성 자체가 정전법에 의거한 거죠. 자, 우임금이 치수사업을 해가지고 나라를 어떻게 됐어요? 기본적으로 정전법 체계로 만들어놨죠. 이게 기본적인 제도, 임금님의 그 도읍지가 되고 전국을 뭐라 그랬어요? 전국을 구주로 나눴다 그랬죠. 전국을 구주로 나오고 가운데는 바로 임금님의 도읍지가 되고 기본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쪼갰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농토도 이런 방식으로 쪼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중국은 한번 꼭 여행을 하셔야 되는 것이 중국의 대륙이라고 하는 거. 이번 간땅도 우리가 저기 어디야 태양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제남까지 쭉 오는데 아마 그때 우리가 버스 탄 것만 하더라도 거의 8시간, 10시간 이렇게 가까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은 요 가는 길 내내 어떤 줄 아세요? 좌우 양쪽으로 그야말로 광대무변한 농토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농토라 그랬어요. 우리가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저쪽에 뭐 어디 간다 그러면은 뭐 저 뭐죠 저 알래스카나 간다면 거기는 좌우 광대무변한 뭐예요? 사막이나 초원이나 그죠?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뭐 빙하나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중국 땅은 좌우 양쪽에 어마어마한 뭐냐면 전부 다 농토입니다. 이런 땅이에요. 그러니 그 중국의 전 인민을 먹여 살리고도 어떻게 돼요? 전 세계로 수출까지 하죠. 이런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해서 정말들 공부들 안 하시죠. 공부를 치열하게 해도 지금 살아남기 힘들은데 중국을 계속 우습게 여기고 여전히 뭐 인식에서 못 벗어나냐면은 저 떼놈이라고 하는 데서 인식을 못 벗어납니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국가고 그 다음에 그 어마어마한 땅에서 그 계속 농사를 짓다 보면은 굳이 옷 잘 입을 필요 없죠. 그래서 얘네들은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우리는 조금만 부자, 조금만 돈 있어도 잘 입는데 걔네들은 그게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뭐 인민복에다 그냥 지저분하죠. 그런데 그 우리나라의 최고의 1%만큼의 부자가 어때요?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더 많은 나라가 바로 중국 땅입니다. 왜냐하면 국가 전체가 보면 거의 그냥 뭐예요? 다 자원이죠. 이 정도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그야말로 정전법 체제가 가능하죠. 땅도 계속 이렇게 분할하죠. 분할해서 뭐예요? 물길 두잖아요. 자, 치수사업, 우임금의 치수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온 나라가 그야말로 물에 갇혔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제가 항상 그 기독교의 성경과 이게 황하문명과의 기본적인 차이라 그랬습니다. 요거 잘 이해 못 하시고 어떤 분들은 우리 선생님 기독교 되게 욕한다 그러는데 이건 분명히 문화적 현상으로 표현하는 건데 자, 여기는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그냥 나만 떠나면 돼요. 그죠? 나만 떠나서 정착하다 보면은 되는 거고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지도자가 나만 떠난다? 살 수 있어요? 여기는 우리가 정착 생활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가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지도자가 물을 빼야 돼요. 물을 빼야 되는데 이 지도자가 평상시에 폭군이었다. 너나 잘하세요 하고 백성을 다 도망가겠죠. 그런데 이게 언제 일어나냐? 요임금, 순임금 치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인력을 다 동원해서 치수사업을 하죠. 먼저 제도, 그러니까 임금, 요임금이 계신 여기서부터 물을 빼는 거죠. 자, 태양산 그 호구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거기서부터 물을 어디로 빼느냐? 먼저 바다로, 우리가 얘기하면 황해죠. 황해 쪽으로 물 빼면서 그 다음에 차츰차츰 이렇게 해서 동쪽으로 해서 남쪽으로 해서 서쪽으로 해서 북쪽으로 해서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바퀴 삥 돌고 기본적으로 큰 물길 빼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구혁, 아니 물숫자에다 구혁 예천도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보또랑혁, 보또랑 구 그러죠. 구자도 잘 보세요. 정전법 있죠. 거듭거듭 정전법으로 해서 계속 거듭거듭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계속 땅을
이렇게 그 땅에 물기를 판다 이 소리입니다. 이것도 봇도랑형, 이것도 봇도랑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작은 물길이 이게 되겠죠. 혈맥, 우리가 핏줄이 흐르듯이. 그래서 작은 논마다에 물 대기 위해서 작은 실도랑을 혁이라 표현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내가 있어야 되겠죠. 큰 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천이 있고 강이 있고 바다가 있고 하는 방식으로 쭉 해서 정전법 체제로 철저하게 이루어진 땅이에요. 그래서 이 많은 땅을 어떤 한 사람한테만 해주고 네가 나머지 노비로 부려라 그러면 그거 제대로 되겠어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백성들한테 어떻게 돼요? 각 그 일가마다, 그죠? 한 집안마다, 한 호주마다 어떻게 되느냐? 보통 5식구 내지는 8식구, 요 단위당 몇 정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정전법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평하게 나눠주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정에서 보면 계읍불계정이라는 말은 읍은 고친다. 자, 은나라는 어디에? 조가의 땅에다가, 그죠? 조가의 땅,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그 안양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안양이라는 지역에다가, 그죠? 도읍지를 정했지만은, 은나라가 멸망하면 어디로 가요? 저 주나라의 호경 땅으로 갔죠? 읍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 읍이, 은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황하강 저 하류 쪽에다 도읍지를 정하니까 자꾸 또 도읍지를 위로 옮겨요. 그 옮긴 곳이 지금의 그 안양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은나라의 그 유허지가 있는 곳, 그죠? 은나라의 온갖 유적들이 발굴된 곳이 그 안양 땅인데요. 어쨌든 도읍지는 고쳐요. 그리고 나라가 멸망하면은 다른 나라가 되니까 천자의 도읍지는 바뀌죠. 그래서 읍은 고칠 수 있지만은 뭐는 못 고친다? 우물이 아니라 정전법 제도는 못 고친다 이거예요. 나라의 국가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인 정전법 체계는 고치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치지 못하니 무상부득하여 잃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그죠? 이거 그죠? 정전법을 가지고 뭐 특별히 더 잃은 것도 있고 특별히 더 얻을 것도 있고 그 땅에서, 그죠? 그 땅에서 계속 되는 거니까 무상부득하며, 그 다음에 그런데 왕래 정정하나니 어디를 가도 이 땅 어디를 가도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정전법 체제에 의거해서 이루어진 땅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다 정전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래 정정하나니 흘지역 뭐요? 귤정이니, 흘 하면 거의, 흘자에다가 이를지에다가, 그러니까 거의 그런데 이를 얻는데 역미귤정이라 두레박줄 귤입니다. 두레박줄이 바로 우물에까지 미치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굉장히 그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정자가 우물정자니까 우물물을 풀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우물물에 두레박이 닿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두레박줄이 짧아요. 두레박줄이다라고 하는 거, 그걸 운영하는 자의 그 정책 운영이잖아요. 그죠? 이걸 충분히 늘려가지고 거기다 충분히 닿아서 누구나 다 우물물을 퍼먹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할 것 같은데 안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듯 싶은데 옆에서 열만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두레박줄이 우물에 닿지 못하니, 그러다가 결국은 이리저리 툭툭 치다가 되면 어떻게 돼요? 두레박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것이 이기병이면 이렇게 됩니다. 둘에 깨질 리자입니다. 그 두레박이 깨지면 흉하니라. 뭘로 물을 떠먹어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문왕이 하신 이 표현은 우물이라라고 하는 우물 정자를 가지고 상징적인 의미로 표현한 겁니다. 자, 우물이라라고 하는 것은, 이 우물이라는 것이 나온 것은 결국은 이게 황하문명권인데요. 황하문명권, 특히 뭐 저 이슬람권 쪽도 우물을 중요하게 여기긴 하는데 걔네들은 워낙이나 물이 부족하고, 우리의 우물이라라고 하는 것은 이 글자 자체가 옛날에 우리가 수렵 생활을 하면서 인류가 계속 어떻게 돼요? 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돌아다녔잖아요.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뭐를 발견했다? 그때 그 지점, 그때가 되면 내가 작년에 여기서 뭐 먹고 씨앗을 버렸더니 여기서 뭐가 나왔네. 이걸 수도 없이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를 웬만큼 알고 이때쯤 되면은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은 다시 난다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장 간단한 이치를 알고서는 뭘 만드냐? 모여서 살기 시작한 거죠. 모여서 살다 보니까 부닥친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물 문제입니다. 먹을 물. 그래서 오랜 동안에 우리가 그 중국에 가면 표돌천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황하강 하류 쪽이니까 사방팔방에서 그냥 물이 저절로 나와요.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건 뭐다? 그건 천입니다. 샘천이죠. 왜? 물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용출하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위는
뽀글뽀글해서 거품지면서 하얗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 천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용솟음 쳐 나오는 샘이 되고, 자, 오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만약 어디까지 파느냐면 생구멍이 있는 데까지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오물정자의 원 글자는 여기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여기 이 글자입니다. 이게 원 글자예요. 옛날에 우리 중학교 때쯤 공부할 때 가지고 장난쳤죠. 퐁당퐁자. 퐁당퐁자 어떻게 쓰니? 한데 이건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물정자의 원 글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물길을 파는데 몇 길? 10길까지 파야 샘구멍에 다다른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마을이 사람들이 모여서 살면서 오랜 세월 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얼만큼쯤 파면은 물이 나온다라는 걸 알아서 팔았겠죠. 일정 지역에 파는 방법도 이제 여기 있는데 뭐 버드나무까지를 어떻게 하면 이게 모이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길을 안 찾는 방법인데, 그래서 우물을 파고 팠는데 밑에는 흙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돌멩이를 쌓거나 나무 격자목을 계속 쌓아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 올리는 것이 이게 우물의 모습입니다. 이걸 가지고서는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서 살죠. 그러니까 정이라라고 하는 것은 우물이라라는 뜻이 하나가 나오지만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사람들이 사는 동네의 마을의 가장 기본 단위입니다. 일정이라라고 하는 거. 일정이라라고 하는 것은 몇 집이 사는 거예요? 9집이죠.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남자를 중심으로 해서 구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지아비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가족이 되니까. 그죠? 나머지 가족인데 가운데 이 집은 뭘 해야 돼요? 전체를 관리를 해줘야 되죠. 그냥 서로 간에 내가 일하면서 이걸 일일이 관리 다 못합니다. 그래서 위임을 이 사람한테 해주는 거예요. 네가 대신 관리를 해라. 대신에 너네 가족 먹고 사는 거는 우리가 다 뭘 해서 공동 경작을 해서, 그죠? 이 우물, 그죠? 8집이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8집이 계속 돌아가면서, 자, 공적인 일은 네가 맡아라. 8집이, 그죠? 8집이 그 대신에 해서 너 먹는 건 다 해주겠다라는 게 바로 우리가 공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관리 감독 잘해주고 어디 부족한 거 있으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마을을 지키고 마을의 도로를 닦고 하는 건 우리가, 그죠? 다 해줄 수 없게 너는 대신에 부족한 점만 잘 찾아서 우리한테 알려줘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른바 우리가 흔히 정치학적으로 하면 국가의, 그죠? 처음에 초기 단계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뭐에 의해서 정전법의 체계에 의해서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황하문명권의 바로 뭐예요? 경제의 그 가장 기본 개념이에요. 경제라는 것이 결국 뭐다? 정치라는 뜻이죠. 이게 이제 외국어가 이코노믹이 번역이 되면서 잘못 번역이 돼가지고 경제라는 말이 원래 경세, 재민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을 경륜해서 백성들을 구제한다. 백성들을 다스린다. 다시 말해서 경제라는 말이 오늘 쉽게 표현하자면은 정치 개념인데, 어찌해서 이코노믹이라는 순수하게 이게 돈 벌고 뭐 하는 걸 가지고 경제라고 번역을 했으니 엄청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 경제라고 하는 것은 요 제도와는 굉장히 거리가 멀더라. 그런데 한국 사람의 이 DNA 속에는 뭐가 있더라? 정전법의 체계가 아주 뼈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평등 개념이라는 거죠. 평등 개념. 평등의식이 대단히 깊이 뿌리 박혀 있어가지고 참 두 개 사이에서 어쨌든 타협을 참 못하고 있습니다. 타협을 못해서 여차하면은, 그러니까 잘못됐다 하면 백성들이 참 착해가지고 잘 인정도 잘해주고, 근데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금방 다 뒤집어 엎기도 참 잘하는 족속이 이 족속들입니다. 정전법과 관련해서 조금 있다가 다시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좀 쉬겠습니다.